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그리고 김정은과 관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였죠. 미일 간 첫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북미 정상외교 추진 의사가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봐야겠는데 이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동 회견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면 나오지 않았을 발언이에요. 예. 이시바 총리에게서 먼저 질문한 거였거든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 막았다. 그리고 북한과 관계 좋다. 예. 이 연장선에서 북미 이제 관계가 그러니까 북일 대화도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이시바 총리도 이 미국 간의 이제 대화는 미국이 결정할 사항인데 과거의 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납북자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몽골을 비롯해서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를 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성명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주로 대북 억제 내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화 내용은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북러 군사 협력 여기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대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경한 톤으로 사실은 반영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서 이런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은 건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겠는데요. 한미일 3자 협력이 좀 중요하다. 이런 점도 확인을 했다고 보십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북핵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확산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은 북한에 대한 어떤 비핵화 정책도 크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악의적인 국가의 핵 관련한 물질들이 확산이 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줄기차게. 그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민주 국가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뭐 이란이나 뭐 시리아나 여러 가지 확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확산 문제 그 차원에서 비핵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조가 된 거고 과거에 트럼프 2기 정부 때도 2018년에 나왔었던 핵태세 검토 보고서 NPR에 보면은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에 상당히 위험이 된다라고 북한을 명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당연히 비핵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자 협력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여전히 변함없는 내용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응을 함에 있어서도 이 3자 협력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예.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특히 또 의회에서 올해에 계속 이제 국방부에 요구를 했었던 게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키는지 보고해라라고 의무로 부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의 얼개가 좀 드러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 이 군축 협상이나 또는 뭐 대북 관여도를 낮추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군축 협상 문제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축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한 정책 변화겠지만 예.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군축 협상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도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다면 그 중간 단계로서 군축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군축으로 비확산 목표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게 큰일 나는 게요. 외교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안보리 결의는 다 비핵화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군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려면은 기존의 결의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결의를 진행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과정에서 또 국내적인 반발도 상당할 거예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포함을 해서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이거를 목표를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은 의회 차원에서 엄청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저항을 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군축 얘기가 나올 때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예. 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힌 이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 기조를 공식 석상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것일 뿐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 북미 대화로 곧바로 좀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도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의 호응을 좀 언급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대화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대화를 이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호응을 안 해줘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나와줘야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북한의 전략적인 상황을 보면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제재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최대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 상황을 실용적으로 잘 활용을 할 그럴 입장에 분명히 북한이 있을 것 같고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이 종료가 되고 러시아와 기타 국가들의 관계가 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이 새로운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지금 조금 더 좋은 협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만약에 좀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SLBM을 저 멀리 나가서 쏜다든지 네. 아니면 ICBM의 마지막 최종 단계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 아마 고려를 한다라는 걸 한다면 지금 당장에 좋은 환경에서 굳이 나가서 얘기를 할까라는 그런 논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북한이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켜야 되죠. 그리고 중국 때리기 본격화해야 되죠. 게다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우선순위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와 의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경우에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북한 문제가 조금 뒤로 물러설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양측이 만나서 사진 찍고 헤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대화를 하면서 뭐 실질적인 협상 성과를 거두는 것을 가정하면서 만나는 것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뭐 자신들의 핵무기가 흥정물이 아니다. 불변의 실전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대화의 손짓을 냈고 북한의 상황이 뭐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이제 북미 협상이 진행될 때 좀 북한에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최근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글쎄요 핵국가로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노선을 좀 정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이슈인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의회를 설득해 가면서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모종의 반대급부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도 나름대로 회의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대해서 아주 기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법제도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겠다, 뭐 대사급 정도까지 높이겠다라고 한다면은 상원을 거쳐서 예산을 타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벽인 거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는 핵뿐만이 아니라 뭐 사이버라든지
비핵화라든지 뭐 불법 활동 그리고 비민주주의적인 경제 체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만 해소한다고 해서 의회가 이것을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국무부 말고 재무부, 상무부가 따로따로 다른 법령위에서 또 제재를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당장의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자기가 원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반대부 이런 것들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이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반면에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북한 비핵화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 또는 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제 북한 비핵화와 약간 혼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공식적인 단어는 한반도 비핵화로 정착이 된 지 오래가 됐고 예. 그것이 계속 유엔 안보리 결의를 비롯해서 여러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공식 용어인데 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그러면 비핵화라는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안정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국이 핵을 무장한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거고 미국 내에서 그나마 조금 전향적인 그런 논의를 하는 거는요. 어디까지 가 있느냐면 영내의 전략 자산들을 좀 재배치한다. 이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이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원의원의 외교위 위원장인 리시 위원이 작년까지 이제 추진을 했었던 그래서 네. 논의가 되었었던 이 얘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영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핵 전략을 이 지역에 재배치하는 걸 동맹국가 논의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게 법제화가 되진 않았어요. 논의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미국 내의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해석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 당국 관계자들도 이제 한국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국내 전국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완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상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공백 상황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빨리 정국이 좀 안정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정상만 만나주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한국의 여러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정상으로서 누군가가 만나러 갈 때 그때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럼 뭘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 할 걸 하면서 교훈을 조금 활용을 하자라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출발선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일본과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무역 불공정 문제 이 부분에서 이제 언급됐던 게 자동차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이제 국가들 순위로 한 한국이 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중요하고 예.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가 많이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제기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어쨌든 2027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라는 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방위비와 비롯해서 역할을 좀 늘려달라라는 요구는 미국이 계속하겠죠. 예. 한국에도 아마 계속할 거예요. 근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2026년부터 5년 동안 유효한 협정을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이건 의회는 안 거치거든요. 예. 이건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저는 좋은 전략은 무조건 모든 걸 기정사실화해서 미리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조용하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여율을 몇 %, 올린다. 그러니까 예. 당에 비해서 예. 뭐 50에서 뭐 70, 80 올린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건 이제 돈을 더 많이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역할을 분담을 할 때 좀 더 많이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항목을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기 체계를 더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 국방 기술에 어떤 투자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업 얘기 거기서 이제 어떠한 역할 분담을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서 다음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위비 문제 또 이제 대미 무역 흑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관세와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대미 투자 확대 등 각종 유화책들을 쏟아내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82조 원 가까이 작년 역대 최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좀 다른 방면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제 보편 관세라는 개념은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국내법이 없어요. 만약에 의회가 신규 법을 통과시켜서 이걸 추진하게끔 만든다라면 그때 가능한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한 국가 그리고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측정하는 그런 네.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게 가능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역법 뭐 112조나 232조나 301조 이런 것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또는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서 정당화를 하면서 의회를 설득해 가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관세라는 거는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의회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것이고 아이템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한국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게 적용되는 아이템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